채권, 돈이 흘러가는 종이 한 장의 비밀. 사람들은 주식은 잘 알아요. 오르면 좋고 내리면 나쁜 거. 그런데 채권은 좀 낯설죠. 왠지 어려워 보이고 전문가들만 다루는 자산 같지만 사실 채권의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채권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종이. 이게 전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정부가 도로를 깔고 전쟁 준비도 하고 복지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라라고 해서 항상 돈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정부는 국민에게 나 돈 좀 빌려줘. 대신 이자 줄게. 이러면서 국채를 발행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가 비싸죠. 그래서 우리 회사 믿고 돈 좀 맡겨줘요. 대신 매년 4% 드릴게요. 이게 바로 회사채입니다. 즉, 채권은 국가나 기업이 발행한 빈문서예요. 이 종이를 사면 우리는 그 나라나 기업의 채권자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는 쪽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이자를 주면 주식보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자율, 바로 금리입니다. 채권의 가격은 금리에 따라 춤을 춰요. 바로 오늘의 두 번째 핵심, 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은 떨어진다. 이건 경제의 기본 중 기본인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걸 진짜 쉽게 풀어봅시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이 왜 떨어질까?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 당신이 1,000만 원짜리 채권을 하나 샀다고 칩시다. 이 채권은 매년 3%의 이자를 줘요. 그럼 1년마다 30만 원을 받는 거죠. 이걸 보고 괜찮네 하고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 금리가 올라서 이제 새로 발행되는 채권들은 5% 이자를 준다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나는 5% 주는 채권을 새로 살 수 있는데 왜 3%짜리 구채권을 비싸게 사? 결국 기존의 3%짜리 채권은 인기가 떨어지고 그걸 팔려면 가격을 깎아야 팔 수 있죠. 즉, 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이 떨어지는 이유예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요. 그땐 오히려 내 손에 있는 3%짜리 채권이 귀해집니다. 새 채권은 1%밖에 안 주니까 사람들이 그거 좀 비싸게라도 살게요 하죠. 그래서 채권값이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금리와 채권의 반비례 관계예요. 채권은 이자율이 아니라 심리로 움직인다. 이걸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채권이 단순한 이자, 상품이 아니라 금리에 대한 심리 싸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 그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겠지. 이렇게 예측하면 사람들은 미리 채권을 삽니다. 왜냐면 금리가 내리면 채권값이 오르니까요. 그래서 채권은 미래 금리에 대한 투자라고도 부릅니다. 현재보다 미래를 보는 자산이죠. 이게 주식과의 가장 큰 차이예요. 주식은 기업의 실적을 보고 채권은 금리의 방향을 봅니다. 국채와 회사채, 그리고 신용의 값. 그럼 어떤 채권이 제일 안전할까요? 보통은 국채입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돈은 꼭 갚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낮아요. 예를 들어 한국 국채 10년물은 연 34% 정도 줍니다. 반면 회사채는 조금 위험하니까 금리가 높죠. 혹시 부도날 수도 있으니까 그 위험 감수비를 더 준다. 그게 바로 신용등급의 차이예요. 즉, 위험이 크면 금리도 높고 안정적이면 금리도 낮다. 이 단순한 원리가 모든 채권 가격의 핵심이에요. 채권은 경제의 체온계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채권 시장을 경제의 체온계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금리와 채권 가격을 보면 지금 경제가 덥다 식는다를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는 건 돈이 잘 돌고 있다는 뜻이고 채권값이 떨어지는 건 사람들이 이젠 안전자산 말고 주식으로 가자는 뜻이에요. 반대로 채권이 오르고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경기 식는다. 안전하게 가자. 이게 시장의 신호입니다. 강대박의 한마디. 채권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그 단순한 원리 속에서 금리, 신용, 경기까지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채권을 이해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입니다. 은행 예금이 왜 올랐다 내리는지, 부동산 대출금리가 왜 바뀌는지, 주식이 왜 오르다 멈추는지도 결국 금리와 채권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채권은 빚의 언어로 경제를 말하는 종이 한 장이다.